오늘 남이강 특강을 맡게 된 이소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의 기회를 주신 우경아 대표님, 또 이선영 대표님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에 우리 한중규 대표님 모셨고요. 또 건수일 대표님, 또 어민열 대표님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창업 성공담 말고 실패와 극복담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저의 창업 경험담을 기반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실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초기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 콘텐츠 내용은 첫째, 먼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인가? 그리고 나는 창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창업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은 퇴직 후 창업하면 어떠한 창업이 생각나시는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1인 기업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몇 년 전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되어진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브리핑은 어느 학교를 나왔건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건 퇴사하면 또 퇴직하면 결국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린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치킨집 그리고 기승전 커피숍, 요즘에는 무인 아이템 등 이러한 창업을 단골 창업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손쉬운 창업이 아이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킨집 그리고 커피숍 그리고 무인 아이템 창업 사인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창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소상공인 100만이 모여있는 카페인데요. 실제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았던 내용들 중에는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창업 현실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을 못 버는 탑업종이 치킨집, 본사와 배달만 배불리고 세금만 엄청나게 내고 업주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게 치킨집. 이러한 부정적인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23일 조선비즈 기사에 의하면 기사 제목이 고물가 고금리에 등골 휘는 자영업자들 폐업이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왔어요. 기사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매물로 등록된 점포의 수는 4,048개에 달한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도 최근 들어 가게에 내놓은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만 해도 전달 대비 10% 정도는 공실률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오른 정도에 비해서 식자재 가격이나 그리고 인건비가 큰 폭으로 뛰다 보니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보복 소비를 기대하면서 버텨왔는데 고물가 그리고 또 고금리라는 쓰나미를 맞으면서 줄줄이 폐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경련 자영업자 2022년 전망에 의하면 자영업자 4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고려하는 주된 요인으로 28%가 영업 실적 감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23%는 특별한 대안이 없이 버틴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그리고 또 고물가, 고금리라는 상황은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온오프라인 창업 경험과 그리고 또 IT 제조, 방송 제작, 컨설팅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산업군에서 저의 직업 경험을 통해서 창업과 커리어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스터디 카페 대표였고요. 지금은 유니크 리치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온라인 유통업과 그리고 멘토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 대표님의 도움으로 초보 창업 성공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인가? 그리고 나는 창업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인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저는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월급쟁이 엄마였어요. 그래서 40살 넘은 나이에 결혼 8년 만에 소중한 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육아휴직 이후에 아이를 1년 만에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장시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분리불안증이란가 그런 것처럼 좀 안 좋은 현상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밤마다 10번 넘게 깨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 아프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저는 연차를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회사에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고 싶고 아이가 아픈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저는 결국 사직서를 쓰고 또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려면 또 시간적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초보 창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손쉬운 운영 관리가 가능한 그런 창업 아이템을 고민했어요. 그런 창업 아이템으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서 되돌아보면 저의 첫 창업은 돌볼 시간을 최대 확보를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최대한 고려한 그런 아이를 케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에 저는 아이템 창업 아이템으로 포커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공 창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 역량, 여건, 수익 목표 등이 모두 고려된 나에게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성공 창업 아이템과 저의 첫 창업은 다소 갭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창업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창업 결정하는 절차는, 준비하는 절차는 크게 아이템 선정과 시장 조사, 상권 분석, 수익성 분석 순으로 해서 총 4개월이란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면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이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저의 창업 준비 절차는 굉장히 짧지 않았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저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에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급되면서 무인 아이템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때 제일 핫한 아이템이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무인 스터디 카페에 눈길이 가게 돼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좀 친숙했던 게 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했거든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저는 무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부스에 들어가서 아이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받고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서 아이템에 대한 무인 스터디 카페 아이템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했던 네 가지로 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교육열을 반영한 사업 모델, 그리고 고층 임대 선정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무인 운영 시스템은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초보 창업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핫한 아이템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업을 해야겠다.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화면은 왼쪽은 키오스크와 CCTV예요.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고객이 결제를 해서 들어가면 가서 이제 결제를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상주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상단에 보이시는 CCTV 화면을 보시면 그렇게 CCTV 화면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화면을 통해서 또 오른쪽에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 운영 관리가 굉장히 편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무인 오피스도 운영하고요. 또 가운데 보이시는 화면은 열람실인데요. 예전에 무인 스터디 카페의 원조가 독서실이에요. 그 독서실이 굉장히 어두컴컴한 독서실이었잖아요. 그 독서실이 이렇게 예쁜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를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로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돼서 그 당시에는 아이템으로 결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그 당시 핫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이템을 조금 이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고려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템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저는 제 근처에 제가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고 싶은 근처에 그 실제 스터디 카페 경쟁 매장을 방문하는데요.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여러 회차 갔는데도 되게 잘 되고 또 다른 매장도 갔는데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실제로 이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찍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매장에서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조사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권 분석도 나름 했지만 그 상권 분석도 조금 주관이 개입된 상권 분석으로 인해서 그 결과도 또 결과 또한 또 좋은 쪽으로 도출이 됩니다. 또한 수익률 분석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 그렇게 좋은 상황만 가정한 낙관론적인 수익성 분석으로 인해서 수익률 분석 결과도 좋게 그렇게 도출이 되고 저는 이 아이템은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선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커서 이렇게 되게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어서 저는 이렇게 창업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 나는 창업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창업 준비는 과거, 현재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 시장 가능성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그렇게 창업을 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저는 4개월이란 그런 짧은 준비 기간 그리고
또 주관이 개입된 확증 편향적 사고가 팽배했고, 그리고 사장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으로 아이템을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시장 변화에 대한 그런 분석과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상황만 가정한 낙관론적인 수익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근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업과 사업 운영하는 데까지 저는 인테리어 공사, 오픈 준비, 그리고 오픈 사업 운영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는 전체 공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고요. 그리고 또 오픈은 오픈 이벤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오픈 준비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과 그리고 키오스크 등 시스템 운영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4시간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기본 인테리어 계약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지 못한 추가 발송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승합 공사, 그리고 출입구 공사, CCTV 설치 비용, 그리고 창문 시트지 변경 비용, 또 1인실 문을 설치하는 비용, 이런 또 추가 간판 설치 비용 등 제가 생각지 못한 비용이 점점 발생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는 저는 오픈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매볼 비용을 저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는 이렇게 매장 앞에다가 스터디 카페 오픈을 알리는 현수막을 이렇게 착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저는 이제 이벤트를 위해서 그런 이제 첫 창업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전단지 배포하는 등 또 게시판 광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광고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그리고 주변 상가에 떡을 돌리는 등 굉장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오픈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픈 딱 2주 만에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란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픈 2주 만에 저는 매장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고객들은 저는 이제 오픈 이벤트를 위해서 사전에 고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객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속출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매장의 발을 뚝 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집합 금지 명령은 1주간 또 연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9시까지 제한이라는 그런 명령이 또 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자주자주 1년 동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매장은 24시간을 운영했을 때만 운영을 해야지만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9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매출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고객의 특성이 성인이 많기 때문에 6시, 7시에 오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고객들이 9시까지 문을 닫는다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영업 부진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수익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 그리고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의 그런 고정비는 매달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고정비가 부담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채를 또 추가적으로 차입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경쟁사가 우후죽순 진입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 스터디 카페가 핫한 아이템이란 걸 알고 정말 진입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연결이 잘 안 되네. 네, 저의 기존의 스터디 카페와도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업체와도 경쟁해야 되는데요. 거의 그 매달에 하나, 제 인근에 매달 한 개씩 경쟁사가 생기는 구조로 치닫게 됩니다. 제 인근의 1km 반경 안에 10개도 넘는 업체들이 1년 안에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 인근의 한 스터디 카페는 원래 이 스터디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인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게 유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스터디 카페는 제 인근 스터디 카페는 건물주가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한 세이브가 있으니까 거의 반값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가격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매달 한 개씩 생기면서 그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요. 그때마다 저희 고객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그런 걸 저는 체감하게 돼요. 그렇게 매달 경쟁사가 우죽순 생기면서 저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게 되고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이슈 탐사 골목 곳곳 무인 점포 무늬만 무인이라는 이러한 방송이 게재됐는데요. 이 방송 내용 보시고서 이야기를 또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대표적인 무인 점포 가운데 하나인 무인 빨래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도 안 쓴 채 술을 마시는 남녀. 흡연은 물론 자전거를 탄 채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아이들. 에어컨 연결선을 뽑아 전자담배 충전하는 사람. 모두 빨래하러 온 손님이 아닙니다. 빨래방인지 같은 모텔방인지 못할 정도로 수위 높은 약간 애정행각이 있었고요. 절도는 일상이고 심지어 매일 밤 잠을 자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여섯 시간을 마스크를 안 아이고. 쓰고 며칠을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님이라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데. 방송 내용은 잘 나오셨죠? 네, 예. 잘 나오셨죠? 방송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같이 저희 스터디 카페에서도 절도 범죄, 그리고 성추행, 또 기물 파손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아서 경찰을 여러 차례 부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키오스크 기계와 또 커피 머신 등이 자주 고장나서 그때마다 매장에 달려간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세상에 달콤한 사업은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투자했다고 알아서 매출이 팍팍 발생하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적자 생존의 뜻은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말한 적자는 적합한 자가 아니고 수익이 나지 않는 마이너스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하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와 그리고 경쟁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외부 환경의 지속적인 압박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창업 전 기대 수준은
비용보다 매출이 많아서 수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저의 창업 전에 이제 대출했던 그런 부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자본이 증대되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투자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는데요. 창업 후 현실은 코로나라는 상황과 경쟁 상황 등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매출보다 비용이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손실로 인해서 결국 부채가 증대되고 그리고 저는 또 추가 차입을 하게 되고 또 결국 자본이 감소돼서 자본이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됐습니다. 저는 창업 전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제 인근에 스터디 카페 중에 한 곳이 그때 당시에 되게 잘 됐던 업체였거든요. 그걸 보고서 저도 이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고자 고려했던 건데 인근에 잘 됐던 스터디 카페 중에 한 곳이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전 듣게 돼요. 그때 저는 굉장히 현타가 오고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저도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매출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지만 인수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됐을 때 저는 매출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의 매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때 저는 그분한테 양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접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창업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실패하지 않는 창업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첫째,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그리고 둘째, 365일 묶여있는 창업은 피하기, 그리고 셋째, 가족의 지지 확보, 그리고 네 번째, 잘 알고 좋아하는 일 선택하기, 5번째, 사업가 마인드로 무장하기. 이 5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원칙이 저의 첫 창업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5가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창업을 할 때는 저는 이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창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새로운 창업 준비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기존 창업은 저는 먼저 문제점이 짧은 준비 기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맞지 않는 창업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 창업가는 갭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한 갭의 해소 방안으로 먼저 창업 목적과 사명, 비전, 여생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이 넘는 다수 업종의 창업자 인터뷰를 리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받고요. 저의 역량, 저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경험은 어떤 것이 준비도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요. 가게 경제와 또 사업의 집중도 그런 여건 파악을 하고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업 자금은 최소한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수익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업은 저는 무재고 위탁 판매 온라인 유통으로 유통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과 커리어 컨설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3회, 제4회 창업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 아이템 탐색 방법은 저의 창업 아이템 탐색 방법이 이러했거든요. 먼저 저는 잘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봤어요. 저는 추진력이 있고요. 또 동기 유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창업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의 그런 직업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커리어와 창업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는 저는 남들의 다른 분들의 변화를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싶었고요. 멘토링하고 싶었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파워 블로거와 유튜버가 되고 싶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에는 강사와 멘토링,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작가 이런 것들이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 교집합으로 창업가 커리어 컨설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아이템을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투자하고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그리고 다양한 커리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성장을 돕는 창업가 커리어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 이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멘토링으로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창업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면 성공 창업을 위한 첫 단추로는 먼저 내면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방법으로는 자기 이해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사명과 꿈, 비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의 창업 역량과 그리고 여건과 동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면 돌아볼 때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기 상태에서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탐색입니다. 이때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시고요. 이때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요. 다양한 창업자의 인터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과 책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돈을 되는 것만 찾지 않고 핫한 아이템만 찾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일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때는 창업자 마인드로 물론 직장인으로 일을 하지만 창업가 마인드로 인해서 마인드를 갖고서 그런 사장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3개월이나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일을 해서 그 리스크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런 리스크 요인을 파악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자 마인드로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기록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속도로 가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 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자신만의 길을 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성공 창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년 뒤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여러분의 창업 그리고 그 어떠한 도전도 저는 뜨겁게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